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는 약사입니다. 원래 이제 학부는 약대를 나왔고요. 그러나 석박사 과정은 상담학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학을 하면서 정신병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정신병은 대표적으로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강박장애도 있고 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정신병이 있어요. 제가 약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어떤 사과를 드리냐면, 약사라면 적어도 이 약을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울증 치료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치료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즘은 이게 약이 없어요. 이 페미니즘 정신병은 아직 약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남성연대가 좀 약을 많이 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페미니즘이 처음부터 정신병이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초창기 때 페미니즘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이게 헷가닥하면서 정신병이 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신병을 방치하면 굉장히 병세가 깊어져요.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게 정신병입니다. 이 페미니즘도요, 가만히 놔두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경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그만 남성이 1초만 쳐다보도 시선강강 이러면서요, 이게 이 피해망상, 그쵸? 이 정신병을 계속해서 이제 뿜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약발이 듣고 시간이 지나면 깨우치기도 하는 그런 정신병 수준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악화된 페미니즘 정신병의 상태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가보면 굉장히 관찰이 쉽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캘리포니아를 다녀왔어요.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거기서 아주 뻔한 얘기를 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 남자와 어떻게 다르게 구별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은 수정될 때 정해지는 것이고, 우리 몸의 세포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 표식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오장육부가 다르게 분화가 되고, 남자들에게는 고환이 생기고 여자들에게는 난소가 생겨서 남자는 여자보다 사춘기 때 여성보다 남성 호르몬이 10배나 많고 여성 호르몬이 여자들에게는 많아지고, 그에 따라 근육의 양이 달라지고, 우리나라 소방관 테스트할 때요, 남자들의 쥐는 힘은 60이 만점이고 여자들의 쥐는 힘은 37이 만점인데, 남자들의 쥐는 힘 빵점이 45예요. 남자 빵점보다 여자 만점 37점이 낮아요. 왜 이런 차이점들이 생기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바뀔 수 없도록 세포의 모든 핵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라는 표식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의과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무리 생식기를 띄었다 붙였다 한다 하더라도 성별은 바뀌지 않으며 하리수 씨의 몸에 있는 모든 세포 핵마다 XY 표식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호르몬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혐오 발언입니까? 의과학적인 발언입니까? 네, 이것은 의과학적인 발언이며 혐오 발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와 다르게 말한다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약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약사고시, 미국 약사고시 지필고사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질병관리본부, 캐나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볼 일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트랜스젠더리즘이 허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강력히 믿는 신흥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의 캘리포니아 페미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지금 모든 소수자와 연대한다며, 모든 여성들은 모든 약자인 소수자와 연대해야 된다며, 이른바 소위 성소수자랑 연대한다며 동성애 옹호의 끝판을 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페미니즘이 되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와는 달리 동성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성애는 트랜스젠더리즘과 달리 영어로 호모섹슈얼리티, 동성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형제나 자매와는 다른 성행위를 근거로 하는 단어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캐나다나 미국, 영국 같은 제가 다 가봤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일반인보다 항문암이 17배나 많이 걸린다고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17배요. 그리고
미국 NCBI 들어가 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변실금에 많이 노출된다고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보시면요,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콘딜로마 증상에 많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국 보건복지부에는 이 이유가 남성건 성행위가 배설기간으로 이루어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이 팩트예요.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로그인도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보건복지부는 사라져가던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가 다시 증가한 거, 특히 이질이 다시 증가한 것이 남성 동성애자 간 성행위 때문이라고 발표를 해서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이질이 다시 급등하게 된 게 동성 간 성행위 때문이라며 남성 간 성행위 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라텍스 글로브 끼고 하라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PDF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쇼크를 받고 계신데요. 이거요, 제 말 믿지 마시고요. 혹시 알아요? 제가 가짜뉴스 공장일지? 꼭 미국, 영국, 캐나다 보건복지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에서 323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나라 에이즈 전파의 대부분의 전파 경로가 남성 간 성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에서 323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서 2013년도 발표에 따르면 60페이지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에이즈의 70% 이상이 동성 간 성행위자, 남성 성행위자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코호트 통계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18세에서 19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조사했습니다. 18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쩌다가 에이즈 걸렸니? 92.9%가 동성 간 성행위를 맞습니다. 여러분, 에이즈 바이러스가 눈이 붙어서 동성간 성행위 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동성간 성행위는 위험하다는 의과학적 통계인 거예요. 여러분, 매독은 에이즈와 달리 완치제가 나와 있습니다. 페니실린 2, 3주 주사요법 하면 완치가 돼요.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처럼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아닙니다. 페니실린으로 주사로 완치되는 게 매독이에요. 그래서요, 매독은 완치제가 나온 이후에 매독 사망자가 제로까지 떨어졌던 게 미국입니다. 근데 다시 매독이 증가해요. 조사해 봤더니 미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83%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미국 질병관리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영국 런던 기준으로 영국에 남아있는 매독의 90%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약사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의과학적 통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읊어볼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통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로 저는 동성애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발언이요, 혐오 발언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기사가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70%가 흡연인이다. 이런데도 흡연할래? 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70%가 남성 동성애자이다. 너 그런데도 동성애 할래? 이것은 혐오 발언이래요. 여러분, 제가 혐오 발언을 하지 않으려면 제 양심을 팔아야 됩니다. 동성애랑 에이즈랑 관련 없고, 동성애랑 매독이랑 관련 없고, 동성애와 성병이랑 관련 없고, 얼마든지 해도 된다. 약사의 양심상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비윤리예요. 비도덕이에요. 그런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혐오자다, 차별자다, 가짜뉴스 공장이다.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여러 가지 의과학적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무관하게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라고 만드는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독재법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비판하려며, 아무거나 비판하려며, 대통령도 비판하고, 연예인도 비판하고, 사상도 비판하고, 고전도 비판하고, 요즘에는요, 콩쥐팥쥐도 비판적으로 읽으래요. 백설공주도 비판적으로 읽으래요. 남성 우월주의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백설. 그런데요, 하나만은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요, 비판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있대요. 동성애는 비판하면 안 된대요.
동성애가 잘못된 게 아니라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지금부터 죄인이다라는 취지의 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독재법입니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동성애를 옹호하실 분들은 옹호하세요. 동성애를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세요.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하게 내버려 두세요. 반대할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요. 왜 동성애만은 우유빛깔 무균질이어야 되나요? 아무런 티도 흠도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미화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혐오자라고 낙인을 찍혀야 되고, 약사 직업을 관둬야 되고, 가짜 뉴스로 몰려야 되고, 각종 루머와 악성 괴롭힘에 시달려야 되냐고요.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느라 동성애 옹호 진영의 공격을 받고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받아서 약국을 접게 된 것에 대해서 추후에 후회도 없습니다. 남편이 먹여주고 재워줘요. 남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저희 남편이 정말 다행인 게 제가 꽤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아요. 아직도 결혼한 지 24년이나 됐는데도요, 아직도 이게 안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아요. 정상적인 여자. 정상적인 여자. 제가 짧게 동성애의 의과학적인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괴롭히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들을 아끼고 정말로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빠를 사랑한다면 나의 아빠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지. 아빠 실컷 담배 피세요 하면서 담배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줘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진실과 함께 갑니다. 이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동성애 독재법에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동성애를 찬양해야 되고 찬성해야 된다는 거, 이 끔찍한 독재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 끔찍한 독재법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신음하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지지할 자유도 있지만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끝까지 그렇게 남아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뛰고 구르고 눕고 날고 안 해본 것 없이 지금 현재 애쓰고 계신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들과 성교육자들과 한가역과 A류의 많은 사람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